3장 할 차례인가요? 4장. 사장의 그 상진하기니 기황이 운이로다. 자, 뽕나무가 떨어지니까 뽕나무가 떨어져 뽕잎이 떨어진다 그래야겠죠. 뽕잎이 낙엽지니 그 누르면서 떨어지도다. 자 조이 하나로. 옛날 토가 이렇게 무지무지 어려워가지고 토 괜히 신경 쓰다가는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내가 나로부터 갈조자죠. 너에게 간지가 이렇게 되겠죠. 내가 너한테 간지가 간지 3세토록 식빈호라. 3년 동안이나 가난을 먹었노라. 내가 너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시집을 간지 그저 3년 동안이나 나 죽을 고생만 했다 이 소리에 집안이 가난해서 고생만 했다. 기수상상하니 기순물이 넘실넘실하다. 탕탕이라 라고 하는 것을 넘실넘실하다 할 때는 상상이라 읽는다고 그랬죠. 기순물이 상상하니 이 내용은 그 요전편에서도 9년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넘실넘실할 때 바로 이 내용 나왔었죠. 기순물이 상상하니 점거유상이로다. 그 수레가 젖고 휘장이 그죠? 수레 휘장이 되겠죠. 수레 휘장이 젖도다. 그러니까 기순물이 양양하다. 그럼 지금 앞에 있는 1장, 2장, 3장은 자, 이 여자가 그러니까 유부남과 유부녀 지금 바람 피우는 내용이었죠. 바람 피우는 내용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바람 피우는 상대방의 남자는 지금 여기 보면은 4장에 보면 내가 3세 식빈 그랬습니다. 3년 동안 가난을 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 참 당신 집 괜찮은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참 이토록 또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더냐. 물론 조금 돈이 있는 줄 알고 갔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 엉터리였더라.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어디 하나 남자를 만났는데 복관이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복관이니까 그 관직에 아마 있는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도 처음에는 괜찮아서 같이 놀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2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 나중에 그 같이 만나자 그랬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계속 안 만나줄 수는 없고 그 2장에서 그랬죠.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통과하는 것이죠. 네가 한번 점쳐봐라. 우리 이 만남이 계속돼도 괜찮은지. 그래서 점쳐서 그 점이 허물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네가 수레 타고 오라. 수레 타고 오라는 말은 뭐예요? 가난한 집에 이거 수레 탈 돈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수레 탈 돈도 없는데 그럼 네가 수레 타고 오면은 나도 재물 가지고 맞아 드리겠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가난해서 너 능력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괜히 그래서 이렇게 통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여자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3장에는 그래서 이제 그 뽕잎에다가 이렇게 비유하면서 야 이거 내 신사 이거 말해야 되는가를 이거 시인이 그걸 보고 얘기한 거죠. 여자여 감히 말하지 말지어라. 남자는 말해도 괜찮지만은 여자는 굳이 그거 말할 일이 아니로다 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그러면서 이제 지나온 과정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수레가 젖었도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 나오는 것이죠. 다시 이제 그 남자 집을 벗어나서 나오는 것인데 그 여자가 집을 떠나오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시집간 집에서 다시 이제 나오는 것은 여야 불상이라 여자가 상자는 원래 상쾌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떳떳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되겠는데요. 이 뜻 속에 보면 또 어긋났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이기행이니라 그 남자가 사라고 할 때 보통 옛날에 남자를 일반적으로 가리켜서 사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사가 그 행실을 둘로 하였다. 둘로 하다 또는 의심할 이자 두 이자가 되는 거죠. 그 행실을 둘로 하였다라니까 하는 짓이 좀 의심받을 짓만 그저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행실이 분명하지 못했고 그래서 사야 망극하니 남자는 그저 남자가 지극함이 없으니 망극하오이다 그럴 때는 그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고 여기서는 지극하다라고 해서 지극함이 없으니 2, 3 기덕이로다 그 덕을 이랬다 저랬다 하도다 앞에서 이제
행실이 이라고 하는 말로 두이자를 썼으니까요. 의심하다. 그래서 그 행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마음, 그 심덕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둘로 하고 셋으로 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믿고 평생을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여기 4장에서 나오는 사와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3장에서 나오는 사라고 하는 남자가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 나오는 사는 내가 현재 바람 피우고 있는 남자가 되고 그 다음에 4장에 있는 사는 자기 남편을 표현하겠죠. 자, 비에라. 운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짐이고 조라고 하는 것은 감이라. 상상이라 라고 하는 것은 수성모라. 물이 성대한 모양이라. 그러니까 넘실넘실거리는 것. 점이라고 하는 것은 잠길 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 잠김이라.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의 꾸밈이니 역명 동명이요. 또한 이름을 걸뭐라고 하냐면은 동룡이라라고 그러니까 수레 꾸민 것을 휘장을 동룡이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부인지 거즉 유진이라 부인의 수레인 경우에는 바로 두 눈이라.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긋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극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하다라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언상지 황락하여 입이 기지 용색 조사하고 그러니까 뽕나무 잎이 누래져 가지고 떨어져서 입이 이로써 비유하였다. 무엇을? 자기의 용모와 그죠? 자기의 얼굴빛이 되겠죠. 용색이니까 자기의 낯빛이 바로 뭐냐면 조사가 되니까 조 그러면은 떨어질 조 마를 조가 되는 거죠. 사라고 하는 것은 사양한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쭈글쭈글해지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낯빛이 자 가을날 낙엽 지듯이 쭈글쭈글해지는 것에 비유했고 수원 자왕지 이가로 이치지 빈이러니 그리고 나서 마침내 뭘 얘기했느냐 내가 그죠 내가 왕지이가 내 집에 가면서부터 이지 빈이러니 내 집에 가난을 만났더니 아마 처음에는 중매쟁이 얘기를 뭐 듣고 주변 얘기를 듣고 아우 그지 괜찮게 살아 라고 해서 가 보았더니 실제적으로 가난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어시에 견기하여 그 다음에 부승거의 도수의 귀라 하고 그래서 이에 버림을 받고 그리고 다시 수레를 타고 시집올 때 어쨌든 뭐 조금 있다라는 집이니까 여자 쪽 집도 뭐 돈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물을 건너서 돌아간다라고 했고 그리고 부자언기과 부재차이 제피하라 하니라. 그리고 다시 스스로 그 허물이 바로 여기에 나에게 있지 않고 저기에 있다라고 말함이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삼세이귀하여 미실로이며 수쿵야매하여 미유조이호라. 내가 3년 동안 가난을 만난 것이 뭐였느냐. 자 내가 지나간 자 집을 나오기까지 다시 말해서 그 3년간 내가 겪은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3년 위귀하여 3년 동안 그죠? 부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집의 며느리가 되어서 이런 뜻이겠죠. 다 같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서 미실로이며 그 다음에 미실 집안의가 되죠. 집안의 일에 대해서 집안 일에 대해서 수고롭게 여기지 아니했으며 자 많은 일들이 내가 들어가니까 옛날에 뭐 여자들 며느리다 그러면 집에 종 하나 들어온 걸로 생각해서 부리는 사람들 많죠. 그 다음에 수야야매하여 수쿵야매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자서 그죠? 숙이라고 할 때 숙자는 이를 숙자죠. 저녁 때가 되는데 그래서 이때 저녁 석자의 석이 단순히 저녁 개념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저녁이 되면은 원래가 아직은 양기운이 남아있으니까 낮기운이 남아있으니까 달빛이 좀 흐리게 보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단독으로 쓸 때는 그냥 저녁이라 썼죠. 그래서 여기는 저녁 개념이 아니라 지금 아침에 다시 지금 해가 이렇게 해서 양기운이 이렇게 덮는 모양입니다. 바람풍차처럼 내려오고 양기운이 지금 있는데 그 양기운이 어스름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달빛이 흐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녁이라고만 보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기운 때문에 달빛이 흐리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이라는 뜻이죠. 아침 일찍이 되고 그 다음에 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오래도록 달이 이렇게 떠 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원래 밤야자는 이렇게 쓰니까 들립자를 써가지고 요 글자도 뭐 파자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 양기운이 이렇게 되고 달이 아니라 원래 해가 이렇게 된 글자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제 이건 하늘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하늘 개념이 되고 지금 이제 위로에서 양기운이니까 이제 하늘 기운도 되고 이제 덮는다라는 덮을멱자 개념으로 근데 양기운이 이렇게 올랐다가 저녁이 되면 해가 옆에 기울어져서 들어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밤이라고 할 때 밤은 저녁에 어스름할력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다음날 해 뜰 때까지. 그죠? 이때를 전부 다 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내용은 그 춘추 공부하신 분들 나왔었죠. 저녁에 그 다음에 뭐예요? 저녁에 그 별빛이 번쩍 보이더니 그 다음에 곧 있어서 막 우설이 막 내리면서 별이 그 사이로 막 떨어졌다라고 할 때 그때 야라고 할 때 야를 보통 우리가 한밤중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한밤중이 아니라 저녁 때 그러니까 해 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요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숙야라는 말로 표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밤늦도록 이런 뜻으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수쿵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기서 이제 밤늦도록이 되겠죠. 밤늦게나 되어서 자서 그 다음에 미유 조여라 그리고 나서 뭐예요? 또 아침 일찍 두니까 내가 아침부터 정신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아침을 두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는 좀 정신 차리고 오늘 하루를 어찌 해야 될지 이런저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조차가 없더라 이랬습니다. 언기수연을 그래서 그 말이 이미 자 이루어졌거늘이니까 이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내가 약속한 말대로 이미 잘 이루어졌거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혼했고 그리고 내가 당신 집안에 들어가서 집안일 맡았고 그런데 지우포이하니 서로 간에 언약해서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당신이 지금 오늘날 나한테 어떻게 하더냐 포악함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데 이르렀으니 잘 보면 부인들한테 굉장히 난폭하게 대하는 남자들 많죠. 그런데 지금 나의 형제들은 그죠? 내가 이제 나 못 살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자 형제들이나 뭐 이쪽 여자 쪽의 형제들이나 마찬가지겠죠. 형제들은 도대체가 왜 그러는지 알지 못하면서 기 소위 하나다. 그래서 원래 깨물 질자인데요. 끼득끼득 웃는다, 히득히득 웃는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히득히득 웃기만 하도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지금 내 처지를 알고 그러는 것인지 하여튼 왠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좋지 못할 때 나 쳐다보고 웃으면 꼭 뭐 같아요? 나보고 꼭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죠. 그래서 왠지 형제들은 나를 그냥 비웃는 것 같더라. 그죠? 네가 지금 괜히 네 좋다고 시집 왔지 않느냐? 근데 뭐 네가 뭐 저질러 놓은 일 누구한테 뭐 얘기하겠느냐 이런 식이 되겠죠. 정원사지요 궁자토이호라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죠? 아이고 그죠? 스스로가 그죠? 참 슬프도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가만히 생각했더니 사람들이 보통 결혼한다 이렇게 보고 처음에 맞선 보고 이렇게 보니까 참 마음에 들어서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실은 결혼이라는 게 그거 아니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뿐이 아니라 집안 문제도 되고 더더욱이 남자 문제에 대해서는 두루두루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도다. 부예라. 결혼해서 살았던 얘기를 그대로 사실적으로 쓴 거니까 부시가 되고 미라고 하는 미유조이라고 할 때 미실로이 그때 미는 아니라라는 뜻이고 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 흥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남이라 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웃는 모양이라 희 충청도 사람들 여기 많죠.
발음 어떻게 해요? 희, 흐이. 희라는 희. 그건 저기 뭐야 경상도 사람 발음이 들어. 의 그러잖아요. 그죠? 으, 의 그러잖아. 그럼 흐이 그래야 되는데 흐이는 참 흐이. 우리 어렸을 때 전부 다 영의야, 수크야 우리 그렇게 불렀어요. 시골에서 부르신 분 없나요? 수크야, 영의야 그랬더니 오늘 서울에 왔더니 전부 다 영의야, 수키야 이렇게 되죠. 정확한 발음이 흐입니다. 그래서 원래 표준말 정할 때 지금은 서울말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원래 표준말 검토가 예산말 검토에 있었죠. 예산 지역 말을 기본으로 해서 검토를 했답니다. 그냥 모든 발음들 굉장히 정확하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도의 예산 고 일대 지역이 발음들이 정확히 나오니까 그래서 흐이 발음이 어느 날 저마다 히히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흐이기 소이 하나다. 흐이는 바로 소이라. 그 다음에 언아 삼세 위 부하여 내가 그 3년 동안 며느리가 되어서 진심 간력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분리 실가지 무로 위로하고 실가에 그 힘쓰는 일을 가지고 내가 그걸 수고로움으로 여기지 아니했고 조기 야화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누워서야 누우면서 무유 조단지 가하여 아침에 한가로움도 둠이 없어서 둠이 없고 둠이 없으면서 여이시 상모 약지언이 기수언을 그래서 너와 처음에 서로 만나가지고 언약한 모의하게 되니까요. 언약한 말들을 다 이미 이루었거늘 그저 집안 이렇게 해서 가서 내 열심히 하겠노라. 보통 가서 여자 시집살이 3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집살이 3년 동안에 지금 혹독하게 지금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3년만 잘 견뎌주면은 내가 당신한테 잘해주마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언약한 대로 이렇게 했거늘 그런데 이 거의 폭녀로가니 그런데 네가 갑자기 포악하고 그저 사나움으로써 나에게 더했으니 갑자기 이렇게 보는 이 남편이 나에 대해서 돌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왜 돌변할까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딴 여자 에? 씨앗이 생겨서 딴 여자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형제 견아 귀하고 그런데 형제들이 여기서는 여기 견아 귀라고 하는 건 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오니까 내가 이제 다시 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부지 기연하여 그 연고는 알지 못하고 왜 그러한지를 알지 못하고 다만 희연기 소이이니라 다만 그 기득기득하면서 그 웃기만 하더라. 개 음분 종인하여 분리 형제 소치라 대개가 음분해서 그죠 바람 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따랐는데 다른 사람을 따라가 형제들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서 그 다음에 형제들이 그 다음에 형제들이 소치가 되니까 형제 소치라고 하는 거 그 밑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주석에 보면은 그 이빨이 입안에 가지런히 나 있죠. 그래서 형제들을 그 이빨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 사이에 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중매를 두고 예의를 갖추고 시집을 가야 되는데 네가 지금 음분이 나가지고 남자를 따라간 격이 됐고 그래서 집안 형제간이라도 받아주지 않았다 이 얘긴데요. 여기서는 지금 내용이 지금 두 가지로 보느냐 지금 한 가지로 보느냐라는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네 시집 간 건 네가 좋아서 간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저런 거 좀 말려야 되는데 네가 먼저 이렇게 맞선 보더니 그저 좋다고 해서 따라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투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앞에 3장에서 얘기했던 사라고 하는 남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에서 얘기하는 사라고 하는 남자 다 같은 남자로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지금 있습니다. 일단은 뭐 두 가지 별도로 봐도 되겠건데 그런데 이거는 시집간 3년 동안이라 그랬으니까 아까 여자가 지금 1장, 2장, 3장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지금 만나는 거였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시집 갔을 때 얘기가 되고 여자가 이제 돌아갔더니 집안 형제들을 자기들 사이에다 끼워주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견기 귀에
그리고 버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한 분리 형제 소율은 그리고 또한 형제들이 자 긍휼히 여기지 않은 바가 되는 것은 이 고요 필연자니 이치가 진실로 반드시 그러한 것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요즘 두 가지로 아래 두 가지로 여기서 해석 다 했네요. 또한 하소 귀 구제야 또한 어디로 누구에게 허물을 돌릴 것인가 단자 통도이이니라 다만 스스로가 애통절통하면서 그저 아파하면서 그 다음에 슬퍼할 뿐이니라. 그래 다 내 죄지. 내가 판단 잘못한 내 죄지. 내가 누구를 탓하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급기 해로러니 노사원이로다. 너와 함께 내가 100년 해로를 하려고 했더니 너와 함께 같이 늙으려고 하였더니 그런데 노사원이로다 늙어서는 나로 하여금 원망만 하게 했도다. 그죠? 원망만 하게 했도다. 함께 늙으려고 했더니 지금 나 홀로 나와서 그저 지내는 걸 보면서 결국에 가서는 내가 원망만 하게 되었더라. 기즉 유한이며 그 다음에 습즉 유반이언을 그죠? 이른바 저 기술을 보더라도 뭐가 있고 언덕이 있고 다시 말해서 물도 기댈 언덕이 있고 그 다음에 습한 곳에는 즉 유반연을 다 습한 곳에도 그냥 습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물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습지도 끝까지 습한 것이 아니라 다 가가 있어서 그침이 있는데 총각지 연애 언소 안한하며 총각이라는 말 그대로 쓰죠. 총각이라는 말. 총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둘 총자니까 여기다가 머리를 옛날에 다들 긴 머리 하고 있다가 머리를 상투처럼 이렇게 묶죠. 그래서 머리 위가 이렇게 뿔난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총각이라고 표현하는 건 나이가 남자는 20살에서부터 30살까지 사이에 보통 결혼하게 돼 있는데 나이 20살이 넘었는데도 머리 치렁치렁하게 되면은 흉하죠. 마치 어린애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장가는 가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위에다가 상투 이렇게 트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거를 총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총각이 그 잔치할 적, 그러니까 즐거울 적에는 총각이 그저 즐거울 때는 언소 안안하며 말과 웃음이 안안했다 편안했으며 신서 단단일세 약속을 그 믿어온 맹세가 되니까 자 믿어온 맹세 믿었게 맹세를 함에 단단했기 때문에 단단 아침 단자도 되지만 탄탄하다라는 뜻으로도 써서 탄탄하다 단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어온 맹세가 단단했기 때문에 불사 기반호라 이렇게 뒤집혀질 것을 생각지 못했노라. 반시 불사언이 예 뒤집어질 것을 생각하지 아니했으니 역 이연제어다. 또한 그만둘 이자죠. 또한 그만둘지어다. 이제 내가 와서 그건 뭐 얘기해서 뭐하냐. 내가 깊이 그저 우리 주역을 저기로 표현하자면 밝게 분별하지 못한 내가 잘못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명변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두루두루 박학지 신문지에서 명면지 해야 되는데 그저 두루 밝게 분별하지 못한 중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밝게 분별하지 못한 데서 생긴 것이니 뭐 누구를 원망하겠다. 에휴 그만두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은 보면은 잘못한 걸 가지고 한참 남 원망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뭐예요? 전부 자기 잘못이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 계속 탓할 수가 없으니까 에라 그만둬야지. 나 탓해봤자 뭐 나올 것도 없고 포기할 거 빨리빨리 포기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의흥예라 앞에 있는 그저 급이해로 노사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것이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수의 그 해안이 있고 아니 기수의 해안이란다. 기수의 물가 그죠? 언덕이 있고 그 다음에 습지에 물가가 있다라는 걸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뭐죠? 뭔가 무슨 일이 쭉 벌어지면 반드시 기댈 언덕도 있고 그 끝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죠? 끝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이걸로 일으켜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뒤는 흥냐라라고 하는 기수하고 습지 개념을 흥이라 표현한 거죠. 그리고 다시 뒤에는 자 부시가 되고 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더불어 한다라는 뜻이고 물가 반자라고 하는 것은 물가 애자와 같으니 고하지 반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습지라고 하는 것이고 반 개념이 그냥 단순히 물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가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예요? 그 물가 옆에 언덕같이 조금 올라간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끝나는 곳도 있는데 다 기대는 곳 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고하지 반예라 높고 낮음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니라. 총각은 여자 미허가 즉 미개요. 그러니까 총각은 여자들이 아직 그 다음에 시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을 때는 피녀를 끼지 않고 그 다음에 단결발위 식례라. 다만 머리를 이렇게 모두어 가지고 묶어 가지고 꾸미는 것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직 뭐 상투를 하거나 뭘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묶어두기만 한다 이 소리고. 그 다음에 안하니라라고 하는 것은 화유요 평화롭고 부드러운 것이고 단단이라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라. 언아여 여로 본기해로러니 내가 너와 함께 본래는 같이 함께 늙을 것을 기약하였더니 부진호의 견기여차하여. 그런데 늙어서 그저 나이가 들어서 뭐 여자 3년 살고 늙어서 그러네요. 3년 살면 늙은 건가요? 늙어서 3년 살고 더 살았겠죠. 더 살고 3년 살고 앞에는 뭐 4장 5장에서 3년 동안 며느리가 됐고 조금 더 살았겠나요? 더 살다가 맞아. 더 살다가 3년 동안 살다가 중간에는 바람 났었죠. 아까 맞아. 중간에는 바람 났고 근데 그냥 이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니까 다시 이제 뭐 자기 원래 씹으로 들어갔나요?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늙을 것을 생각했는데 늙어서 이같이 그저 버림을 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결국 이제 버림을 당하는 것이 되겠죠. 계속 딴 여자 생기니까 나 이제 결국은 내가 짐 싸들고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까 수레 타고 가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한갓 사원예라 나로 하여금 원망케 하였느니라. 기즉 유 안에요 기수인즉 자 언덕이 있고 습즉 유 반의연을 자 습지 또한 역시 그것이 그치는 그저 물가가 있거늘 이 총각지시에 그저 내가 총각일 때는요 이 연락 언소하여 여기서 총각이라고 할 때 이건 여자 개념으로 표현했네요. 참 여자가 아까 아직 시집을 허락하지 아니했을 때 비녀는 끼지 못하고 그냥 막 머리만 묶어가지고 꾸미는 것을 지금 총각. 그러니까 총각은 꼭 남자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참 여자까지를 두루 표현하는 말로 다 가리켜서 표현하는 것이고 남자도 총각이라 표현하고 그러니까 여자도 총각이라 표현하고 남자는 나중에 관을 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관리식 그러죠. 관례가 되고 여자는 거기 나오듯이 계례식이 되죠. 관례식은 남자 나이 20, 그 다음에 여자 나이 15, 15이 되면은 계례식이 되는데 요때 남자들은 뭘 받느냐 하면 이제 그 공부한 집안에는 자를 받고 여자는 당호를 받죠. 당호.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당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총각일 때에는 이 여이 너와 더불어서 연락 언소하여 같이 잔치하며 잔치하며 즐거워하면서 웃고 떠들고 하면서 성차 신서일세 그리고 이러한 미더운 맹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증불사 기 반복이 지어 차이니 일찍이 그 반복하여서 돌이켜서가 엎어져서 여기서는 이겁니다.
그 엎어져 가지고 그저 엎어져서 이에 이를 줄은 생각지 아니하였으니 차즉 흥례라.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바로 흥기시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불사기 반복이 지차이니, 그리고 이미 그 뒤집혀질 것을 원래 반복이라고 할 때 반복의 반복자는 원래 이제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쓰죠. 뭐 글자에마다 이 복자나 밑에 요것만 쓰는 거나 같이 통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집혀질 것을 생각지 못하고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즉령 여지 하제오 또한 어찌할 것인고 이의니라. 그죠? 또한 그만둘 뿐이니라. 앞에 있는 이자는 그만둘 이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말리을 자 그리고, 그죠? 그리고 더 이상 하지 못한다니까 뿐 이자가 되는 거죠. 집어의 의자에서. 그래서 그냥 꼭 그저 그만둘 뿐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해왈 사기 종야요 사기 복야라니 전 그러면은 모전이 되겠죠. 그 마칠 것을, 그 끝낼 것을 이렇게 된 거죠. 그 끝낼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돌아갈 것을 생각했다라고 했으니 사기 반지위하라. 그 바로 뒤집힐 것을 생각했음을 말함이라 라고 해서 표현을 했죠. 지금 여기서는 반어적으로 내가 뒤집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이렇게 될겠지라고는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맹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지치치 폭포무사러니 비례무사라 내즉 아모러라 송자섭기하여 지우둔구호라 비야 건기라 아무량무라. 오차 여해여 무여 사탐이여다. 사지 탐에는 유가 설려니와 여지 탐에는 불가 설려니라 비흥예라. 상지 나그이니 자 조이하다로 삼세 식빈호라. 기수상상하니 점거 유상이로다. 여야 불상이라 사이 기행이니라. 사야 만극하니 이삼 기덕이로다 비예라. 삼세 위기 위보하여 미실로이며 수흥야매하여 미유조이호라. 언기 수이현을 지우 포이하니 형제 부지하여 희기 소이하나다. 정언사지요 궁자 도이호라 부예라. 급이 해로러니 노사원이로다. 기즉 유한이며 습즉 유반이언을 총각지 연에 언소 안한하며 신서 단단일세. 불사 기반호라 반시 불사니 역 이연제였다. 부예라 맹육장이라. 그 다음에 자 죽간이라고 하는 것. 죽간이니까 간 그러면은 그 낚싯대 간 개념으로 해서 그 뭐죠, 대나무로 만드는 낚싯대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적적 죽간으로 이조 우기를 기 불사이리오마는 원모 치지로다. 원막 치지로다.
원 천원 제좌요 기수 제우하니라. 여자 유행이여 원 부모 형제로다. 기수 제우요 잔원 제저 교소지 참여 폐옥지 나아 기수 경 회즙 송주로 가언 출료하여 이사 아우와 자 적적 주간 그러니까 적적이라라고 하는 것. 저 대나무에다 꽁적자를 썼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장이 쇠하라 이렇게 썼네요. 길면서 끝에 가서는 이렇게 좀 뭐예요? 그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 이 글자 원래 쇠가 원 글자죠. 쇠 우리가 보통 우리 죽일살 그러죠. 죽이는 게 먼저예요. 덜어낼 쇠자가 먼저예요. 덜어내는 게 먼저죠. 어디서 어떤 내용이죠 이게? 저기 저기 응? 친근함이 줄어든다. 아니 글자 자체가 이 글자죠. 원래 여기서 나온 거죠. 항상 글자 이게 뭐냐면 나무를 서로 간에 엇갈려서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나무를 엇갈려서 싼다라고 하는 거 우리 그 지붕에 보면은 특히 무슨 지붕이냐면은 그 원기둥 그러니까 육모 지붕이 있죠. 육모 지붕이나 팔모 지붕이나 팔각정이나 육각정 이렇게 할 때 그럼 여기로 저 위 여기 밑에 들어가서 저 위를 보면은 가운데 여기 그 보가 나무가 하나가 있죠. 여기로 해서 만약에 육모다 그러면은 자 요렇게 해서 6개 요렇게 하면 6개 맞나요? 6개 육모 지붕이다 그러면은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뭐예요? 석가래죠. 일반 기둥은 지붕으로 해서 석가래가 좌우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원기둥에다가 이 나무를 끼워야 되겠죠. 석가래도 이제 저기다가 이렇게 걔는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끼우는 방식인데 그러면은 요 거를 단면으로 본다면은 자 요런 기둥이 돼야 되겠죠. 기둥을 요렇게 깎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나무들이 이 속으로 다 들어가서 빙그르르 도니까 그죠? 빙그르르 돌려서 쭉 들어가게 되니까 그럼 여기는 석가래는 기본적으로 둥근 기둥을 쓰는 거죠. 우리가 석가래 여기 보면 전부 다 둥글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둥근데 여기다 끼려면 둥근 거 그대로 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완전 고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끝은 어떻게 되느냐 끝은 이렇게 다 끼우기 위해서 끝은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좀 좁게 해가지고 꽉 끼우게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요렇게 그 깎는 것을 뭐라고 보냐면은 요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의 기둥이 바로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요 기둥에다가 여기 있는 석가래들을 지금 끼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뭘다 칼로 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깎는다라고 하는 깎을 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를 뭐 이거 이름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찰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찰주. 특글자 공부하려면은 공예부터 시작을 해서 실 만드는 거 다 공부할 줄 알아. 옷감 짜는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찰주가 되고. 그래서 그럼 여기에 깎은 얘는 뭐예요? 얘가 바로 이거죠. 몽둥이 숫자니까. 그죠? 그래서 깎을 쇠자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쇠 뭐가 되겠어요? 쇠 연이 되겠죠. 석가래 연자. 그죠? 얘는 쇠연이 될 겁니다. 석가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보면은 이제 나무로 옛날에 뭐 죽창으로 멋질러 죽인다 이런 말들 표현하니까 거기다 이제 뾰족한 걸로 다른 뭐 물건들 이렇게 찔러 죽인다라고 할 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죽일 살자입니다. 항상 대학에서도 나오듯이 뭐예요? 사유, 물류. 이거 잘 물류. 글자 공부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물건에는 뭐가 있고? 번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유 물에는 뭐가 있고 일이라고 하는 마침이 있으면 반드시 그저 맞춰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네 말은 잘하죠 그죠? 이거는 잘한단 말이에요. 지소선우면 무엇이 먼저 하고 무엇이 나중 하는 바를 안다면 곧 바로 도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근 도인이라 문장들은 잘 외워요.
공부라고 문장 외워서 그래 공부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그저 물건에서 본이 되고 일에서 뭐가 종이 되고 시가 되는지 뭐가 본이 되고 말이 되는지 선후관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뜻글자는 철저하게 이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두루 넓혀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요 글자에 그럼 원글자 우리가 뜻글자에 보면 본래 원뜻이 뭐냐 꼭 찾아야 됩니다. 그 원뜻을 찾으면은 그 다음에 다양하게 쓰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그 다양함도 무작정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치 따라서 쭉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 글자가 이 속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여야겠구나라는 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거 모르면은 그냥 뭐예요? 뭐 아유 죽일 쌀 덜쇠 뭐 글자가 이렇게 복잡해라고 해가면서 이거 외우는데 이거 정확하게 알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공이 선생님이 매일 뭐 이렇게 기록하는 걸 뭐 막힘없이 착착착착 기록하는 걸 보고 너는 아직도 내가 외워서 기록한다고 보느냐 그랬더니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이나오도는 이리관지라라고 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만 쫙 깨면 자 동서를 깨면 그죠? 요 이치만 알면 나머지는 다 그죠? 여기서 쭉 이렇게 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의 이 공자가 정리해 놓은 글들이 굉장히 논리정연해요. 특히 이제 주역에서 그게 잘 드러나는데 그리고 공자님 말씀이 흩어짐이 없죠. 잘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아이 너는 문장 좋으니까 그냥 외우지만 한데 아닙니다. 자기치적으로 쭉 끼어지는 거에 있으니까 봐야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번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못 본 거 같이 쭉 보는데 본과 말 전에 모든 학자들이 본과 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주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전서체로는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전서체 뭐 꼭 이거 절대적으로 믿을 일은 아닌데 어쨌든 옛날에 오랫동안 그 그림 글자처럼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거는 뭐 허신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다른 학자들도 해석할 때 자 이거는 이거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돼서 그래서 나무목 아래 그죠? 목하에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는 목하에 일제 기하여 그냥 기자 뺍니다. 일제하여 일이 그 아래에 일이 아래에 있고 이거는 일제 기 중이고 가운데 있고 이거는 일제 말 끝이라 그죠? 위에 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이라 표현했고 이제 이런 경우는 그래서 양이 그 해석한 사람 중에 하나는 서계라고 하는 그 당나라 때 사람이죠. 당나라 때 학자가 이거는 그래서 양이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청나라 때 단옥제라고 하는 사람이죠. 설문해자 주석 다른 분인데 여기다가 뭐라고 맹비난을 했느냐면은 설문해자 단옥제 같은 경우는 허신이 얘기했던 그 육소법칙에 대해서 단 한치도 그 나갈 줄을 모르는 사람. 육소법칙을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허신이 만드는 걸로 알아요. 육소법칙은 이미 주례 때 다 정리된 내용, 주나라 때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 앞선 시대 때부터 뜻글자는 대략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했고 주례에 나오는 내용이요. 그것을 또 허신이 다시 들여서 글자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대강 뜻글자를 분류하는 방법인데 가끔 가다 보면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신도 그래서 굳이 뭐 상형이다 지사다 때로는 쓸 경우도 있지만 안 쓸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오로지 거기에 매여가지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통 한자가 뭐냐 할 때 보통은 뭐냐 상형 문자라 그럽니다. 상형이 뭐냐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해요? 상형이 뭡니까 그러면은 사물을 본뜬 글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체를 본뜬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형체를 본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정확하게 쓰면 요겁니다. 형이죠. 각자마다 틀에다 부어서만 이게 상형이에요. 자, 이건 그러니까 주역을 공자가 정리한 글을 모르면 이게 그런 식이 됩니다. 한자는 크게 두 가지예요. 두가 만드는 방식. 상형이라 그러면 뭐예요? 그 관상어 천. 하늘에 있는 천상이죠. 그 다음에 지형입니다. 하늘에 일월성신이 있고 땅에 형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거 뭐냐면 우리가 그 개사전에도 나오지만은 하늘 이걸 두루두루 보고서는 뭘로 만들었다?
하늘에 있는 상을 보고 땅에 있는 그죠? 위에 있는 관상어 천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루두루 모든 사물들을 다 보고서 뭘 만들었다? 설계 그랬죠? 괴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괴를 베풀었다라는 이 괴 설계하고 설계전하고 다르죠? 설계 그랬어요. 아직 글자가 있기 전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작대기 숫자 그죠? 몽둥이 작대기 수예요. 말을 뭘로 표현했냐면 뭘로 만들었다? 양부호, 음부호로 만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긴 작대기, 짧은 작대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괴상에다 담아뒀고 글자를 발명하기 전까지 그죠? 이른바 황제 때 창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가 뭘로 만들었다? 이걸로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하늘도 이걸로 표현하고 땅도 이걸로 표현했고 그러니까 모든 상형이라고 할 때 물건을 그냥 봤던 게 아니죠. 물건의 이치를 찾아가지고 음양의 부호를 두어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 해결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 뭐 한자에 대해서 멋대로 그냥 그림 문자 그 해석하듯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어디 그 원조가 누구냐면 실은 허신이에요. 허신이 그냥 모양 생김새 보고 이건 뭐 닮았다. 이를테면 뭐 이 일승 했더니 이게 뭘 닮았더라. 갑자기 뭐가 나오느냐면은 미후라 그래서 원숭이 모양 닮았다. 이게 전서체가 뭐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 그 원숭이로 보건 내가 소로 보건 뭘로 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의 해석이 왜냐하면 이게 맞지 않다는 게 모두 나중에 원숭이를 표현한다. 짐승을 표현할 때 할 때 전부 다 뭘로 쓰던가요? 개견자 갖다 쓰죠. 그런 글자들이 과연 그러면은 이게 저기 뭐야 그 원숭이를 나타내는 글자 이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전 같은 데는 이거 뭐라고 했느냐 우라고 해놓고 뭐라 그래요? 긴 꼬리 원숭이 이렇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허신이 이걸 보고 그 전서체를 보고서 야 꼬리 원숭이 얘 보니까 전서체는 꼬리처럼 그 긴 꼬리 원숭이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가 그걸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처럼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상형이라 할 때 이 상형은 바로 뭐냐면은 주역의 괴상입니다. 그죠? 괴상에 의거해서 그죠? 모든 형체는 전부 다 괴상으로 만들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뜻글자는 철저하게 뭐냐면 양부호, 음부호로 만들었죠. 선하고 점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물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상지형 그래서 하늘 양은 일로 표현하는 것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호로 표현하는 것이라 이 표현입니다. 거기에다가 뭘 표현하느냐면 지사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이 물건을 가지고 일하는 것 이건 사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뭐냐면은 괴를 가지고 표현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요 이치는 모르고 그 이제 어쨌든 뭐 저기 허신이 어마어마한 그런 단초들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로지 상형이라고 하는 거 철저하게 물건을 본떴다. 그래서 어떻게냐 본뜬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전차하고 그죠? 이거를 전주 빙글빙글 돌려서 여기에다가 물을 대서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 이걸 빌려가지고 임시를 빌려서 가차했다. 온통 이 식의 해석만 있습니다. 그러면 뜻글자라는 게 엉터리같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역의 괴상에 의거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요. 요렇게 예로부터 쭉 정리되어서 썼습니다. 그럼 이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일이 바로 뭐겠어요? 주역의 이치로 표현하면 양기운, 하늘, 그죠? 하늘, 양기운이 되는 거죠. 뿌리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양기운이 뿌리까지 들어와서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이고, 양기운이 나무의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살아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 이거는 양기운이 저 끝에 가서 뭐에 열매 맺었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이 뜻으로 해석하면 가장 간단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단옥제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한참 이거는 모든 건 다 상형인데, 그래서 모든 뜻은 전주하고 가차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오로지 뭐다? 속이 붉은 송백 종류, 그죠? 송백의 종류라, 속이 붉은 그 나무들을 표현할 것 뿐이라, 거기에서 전주하고 가차해가지고 북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무릇, 그죠? 대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개가 천박한 인류들이 그 상형에서 전주 가차라는 건 모르고 저렇게 해서 막 해석했더라. 이런 식의 표현들.
정말 이 사람은 보면은 한 치 앞도 상형 그냥 뭐 본 떴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거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역에 괴는 왜 있을 것이며 그래서 전혀 이게 이제 언제 뜨냐면은 실은 청나라 때 이 학자들이 바로 이 문제가 심각해요. 청나라라고 하는 건 사상의 자유가 없죠. 명나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상의 자유가 없게 되면은 왜냐면은 그 팔고문체 해가지고 시험 부분도 뭐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정리하는 그 내용 이상 못 보게 하잖아요. 맹자 같은 경우도 이 천자, 지도, 임금을 뭐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맹자 전료 만들어가지고 그 내에서만 시험범위 내는 거죠. 이거 이상으로 다른 거 쓰면은 아무리 훌륭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탈락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방식들이 횡행을 하다 보니까 지식인들의 사상적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청나라, 그러면 이제 지식인들은 뭐 하느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죠. 궁하면 궁한 대로 그 기는 재주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 서적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글들을 써야 되는데 못 쓰면 대신 어떻게 되느냐? 사전류가 발달해요. 그래서 청나라 때 강의자전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사전은 참으로 훌륭한데 반면에 뭐가 되냐? 사상의 자유가 없어져가지고 청나라가 망하는 결정적인 원인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위에 뭐 귀족들이 온갖 호화 사치스러우고 방탕한 생활해도 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가나봤자 저 괜히 당하기만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들 생각해 가면서 뜻글자는 철저하게 주역의 괴에 의거해서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서 글자들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간 그다음에 적적이라고 하는 건 적적은 꿩적자가 되고 꿩이 뭐냐면 기시죠. 꿩은 뒤에가 뜻그도 암꿩, 숙꿩이 있는데 대체로 누구겠어요? 숙꿩이죠. 기다란 꼬리. 그래서 이제 끝이 길다. 그 쇠라고 하는 말. 그래서 장이 쇠라고 하는 표현들 항상 지소선어 뭐가 먼저 하고 뭐가 나중 하는지 이 개념을 잘 파악해 두면은 요것만 하나 딱 뚫리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아주 편해집니다. 근데 뭐 아직은 안 될 때 참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 주간으로 이 적적 주간으로 그러니까 길쭉한 그 대나무 낚싯대로서 낚싯대를 가지고서 이 작우기를 저 기수에서 맨날 내가 조어대 해야 되는데 저 기수에서 낚시질 하는 것을 이사리오마는 어찌 그죠? 낚시질 어찌 생각지 아니하리오마는 그다음에 원막 치지로다. 자, 멀어서 이루지 못하도다. 기수에서 낚시질한다. 그러면 요 기수는 지금 어디냐면은 그 밑에 보면은 위나라 땅이라 지금 위풍이니까 당연히 위나라 땅이 되고 실은 그 자기가 기순물을 건너서 이 위나라로 시집을 왔으니까 그래서 자기 저 기수 너머에 사시는 자기 부모님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밑에 주석을 보면은 위녀, 자 위나라 여자가 그 가어 제후에게 지금 그 시집을 감해 사귀령이 불가득이라. 저 지금 귀령할 것을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지금 가서 부모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 가서 부모에게 안부를 전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귀라고도 표현하고 귀령이라고도 표현하고 앞에 갈단편에서 한번 나왔을 겁니다. 귀령할 것을 생각하지만은 가히 얻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작차시라 바로 이 시를 지었느니라. 언사이 죽간으로 그러면서 대나무로 그저 대나무 낚시로 저 기수에서 낚시질 할 것을 생각하지만은 원 불가치하라 멀어서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을 생각함이라. 자, 그다음에 원천 제 좌요. 천원. 천원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물 이름이죠. 물 이름인데 보통 이제 백천이라고 하는 그 강물 이름인데요. 천원 제 좌요. 천원이 왼쪽에 있고 기수 제우하니라. 기수가 오른쪽에 있느니라. 그
그 밑에 보면은요, 위나라가 지금 서북 쪽에 있으면서 동남쪽으로 흘러가서 기수로 들어가니까 백천은 지금 왼쪽이 되고 기수는 지금 오른쪽이 되겠죠.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여자가 유행이 여자의 시집가며가 되겠죠. 여자 유행이여 원 부모 형제로다. 부모 형제를 멀리 하도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와는 멀어지도다.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친정 부모, 친정의 그 형제들과는 당연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가면은 언제 다시 또 올지도 모르겠고. 그 밑에 부예라 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백천이니 제 위지 서북이 동남 유입기라. 그 위나라의 서북 쪽에 있으면서 동남쪽으로 흘러서 기수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므로 왼쪽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고, 기수라고 하는 것은 제 위지 서남이 동류하여 위나라의 서남 쪽에 있으면서 동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천원과 같이 합하느니라. 그러므로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였느니라. 사이수지 제위 자탄키 불려해라. 두 물이 다 위수에 있지만은, 그죠? 위수에 있지만 여라고 할 때는 가다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 가지 못하는 것을 탄식함이라. 기수 제우요 천원 제좌하니라. 기수는 오른쪽에 있고 천원은 왼쪽에 있느니라. 문장의 앞뒤만 지금 바꿨죠. 앞뒤만 바꿔서 저 위에 있는 기수 2장 같은 경우는 기수 제우의 우, 그 다음에 형제에서 그죠, 원부모 형제 제 해가지고 운을 맞췄고, 여기 3장에서는 천원 제좌의 좌, 그 다음에 폐옥지 나의 나 해가지고 아로 해가지고 같이 운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는 일반 문장 쓰는 것보다 훨씬 좀 편한 것이 조금만 바꾸더라도 이게 막 바꾸는 것이 허용이 되니까. 그래서 교소지 차여 공교롭게 웃음에 차 그러면은 백옥 같은 그 옥돌, 그죠? 옥돌이 가지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쭉날쭉한 차이가 나다. 그러니까 이빨이라는 게 가지런하면서 이제 큰 이빨, 작은 이빨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공교롭게 웃음에 그 이가 옥같이 희며 폐옥지 나아, 그죠? 그 폐옥이라 그러면은 옥을 차고 이렇게 되는 거. 옥을 차고서는 나라고 할 때 우리 보통 그 엿귀 쫓는 그 푸닥거리 하는 것을 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는 법도 있게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옥을 차고서 법도 있게 걸으랴 그랬으니까 법도 있게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단옥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영롱하게 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걸어볼까. 부이에라. 차는 선백목예라. 백색이라. 그저 선명하게 흰색이니 소위 견치에 웃음에 이빨이 나타남에 기색이 차연이니 그 색이 흰 옷과 같으니 유소위 찬연개소예라. 마치 그 찬연한 듯이, 그죠? 다 웃는 바이라. 나라고 하는 것은 행유도예라. 걸어감에 법도가 있음이라. 승상장하여. 자, 그 2장을 이어서 이수 제 위에도 두 물이 위나라에 있는데도 이 자한 기 부득 소어 유희어 기 간예라. 두 물이 위나라에 있음에도 그 사이에서 웃고 얘기하며 그 다음에 놀고 희롱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을 스스로가 한탄함이라. 기수 유유하니 기수가 유유히 흐르니 회집 송주로. 그 다음에 회나무 노에다가 그 다음에 소나무 배를 타고 소나무 배로다. 송주로. 그 다음에 송주로다.
회나무 배에 소나무 배로다. 로다 하나 넣어야 되겠네요. 가언 출류하여. 그러니까 실은 저 소나무 배로다 배라도 타고 좀 가고 싶도다. 이렇게 표현한 그 뜻이겠죠. 그런데 갈 수가 없으니까 에라 이씨 뭐예요? 저기 뭐야 수레에다 말멍에나 하고 그죠? 말멍에를 하고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출류하여 나가 놀다가 그냥 속상한 마음들 가서 저 그냥 뭐예요 기수 물가에 가가지고 기수물 흐르는 거나 보면서 내 근심을 쏟아낼 거나 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사자도 무슨 사자죠? 원래가 거푸집. 거푸집이죠. 네. 거푸집에서 여기 속에다가 모양, 뭐 내가 칼을 만든다, 뭐 모양 요렇게 떠놓은 그 모양이죠. 네모난 판에다가 뭐 내가 만들 칼 하나 요렇게 모양 파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에 뜨거운 쇳물 붓는 거죠. 그래서 불나발 들어온 쇳물 붓고 그 다음에 위에 뚜껑 딱 덮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식으면은 빼가지고 모양을 똑같이 찍어냅니다. 그래서 베낀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없앤다, 씻는다라는 건 나중에 털어내야 되니까, 그죠? 털어내서 다시 이제 단금질하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쏟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내 걱정스러운 마음에는 에야, 쏟아놓겠다. 기수에 지금 저 실은 난 배를 타고 빨리라도 걸어가고 싶어. 정말 건너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에라, 마차나 그냥 몰고 나가가지고 속상한 마음이나 다 쏟아놓고 와야 되겠다, 이 표현입니다. 부예라 유유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모양이라 회라고 하는 것은 나무 이름이고 마치 잣나무와 비슷함이라. 잣나무는 전혀 다른데 그 다음에 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배를 가게 하는 것이니 바로 노라는 뜻이 되겠죠. 이어 천수지 졸장으로 동이라. 천수편에 나오는 그 뜻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나중에 보면 되고 회나무는 잣나무랑 완전히 다르 네, 완전히 달라요. 주자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게 많아요. 주자 해석 잘못된 것들 많으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이렇게 보셔요. 그러니까 이거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주자 해석이나 우리 뭐 조선시대 때 사문난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옛날에 학자들이 주석다는 거를 뭐 맹신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더구나 이게 우리나라 특히 노론 세력들이죠. 사문난적이라. 주자 해석 잘못된 거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이라는 입장에서 그냥 어거지로 갖다 끌어다 맞추는 경우도 많은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박학지 해야 되죠. 널리 배우고 그 다음에 살펴 물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죠. 회화나무라고 하는 것은 왜 회자를 쓰냐면 또 회화나무를 회라고도 표현하고 또 괴목이라고도 표현하죠. 왜 그래요? 왜 회자 썼을까요? 이제 뭐 중국어까지 이제 동안에서 설명을 하시는군요. 제가 뜻글자 얘기했지 소리 얘기한 거 아니죠. 뜻글자는 회화나무 어떻게 생겼어요? 아카시아하고 비슷한 이파리가. 여러분들 글자에 보면 있죠. 나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허신의 우리 이거는 뜻을 이쪽은 소리를 이런 식이에요. 그죠? 여기서 기억이나 히읗이나 중국 발음은 기억 아니면 히읗 아니면 시옷으로 발음하죠. 이렇게 되니까 의미 없어요. 이거는 바로 걔네들 발음이고 이건 뭐가 되냐면 회는 모일 회자가 되죠. 그러면 각자 모든 나무의 이름은 이쪽에 하나 그냥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회의 형성이라 그랬죠. 반드시 거기다 뜻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뜻을 모아놓으면서 한편으로 소리. 그러니까 소리라는 걸 왜 붙여놨냐. 괜히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뜻글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러면 그 나무의 특색을 옛 사람들이 다른 나무하고 다른 특색이 뭔가를 찾아냈겠죠. 근데 회화나무는 뭐하고 비슷해요? 이파리가 아카시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머리로 여러분들 글자 외우면 안 돼요. 직접 현실적으로 다 아카시아하고 비슷 나무가 이파리가 아카시아하고 비슷해. 얘는 가시가 없어요. 대신에 이파리들이 다 모여 있죠. 다른 인물들은 다 그냥 낱개로 옆으로 나가는데 얘네들은 하나의 나무 그 이파리 가진데 여기에 이파리들 다 모여 있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귀신 귀자 썼어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유별나게 얘는 어때요? 시커매요. 굉장히 시커면서 울퉁불퉁. 그러니까 골지면서 이 나무 그저 줄기가 울퉁불퉁 그저 막 굉장히 골지면서 다른 나무에 비해서 거무튀튀합니다. 음이죠. 음기운이 많다 이 표현이에요. 그럼 잣나무는 뭐예요? 회화나무로 볼게요. 잣나무다 소용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잣나무는 어떻게 냐면 흰백이라라고 했는데 겉표지가 푸르딩딩 할 겁니다. 그러니까 회백색이 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잣나무는. 소나무하고는 또 다르죠. 회백색이 나면서 송진들이 허연, 이파리도 그래요. 회백색입니다. 그래서 회백색, 회청색 뭐 이렇게 표현하죠. 요 각자 나무들의 특색을 다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뭐 한쪽은 소리로 이렇게 되면 이건 말이 이거는 소리는 소리로 돼 그냥 소리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뜻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뜻 글자를 제대로 알려면 이게 뭔지 직접 가서 찾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그리고 또 인터넷 찾아서 이렇게 그 나무를 보더라도 내가 모르면 그 나무 안 보입니다. 그 풀 안 보여요. 내가 그 풀을 직접 보고 그 저기를 보면 아 그래 이거야 되는데 백날 이거 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시는 절차를 거치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보지 말고 나무에 뭐가 달려 있다 그러면 그거 잘 살피세요. 나무 형태들 잘 살피시면은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의가 사문한테 공자님 봤으면 되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야단 맞았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아 보면은.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적적 죽간으로 이조 기를 기불 이사리오 마는 원막 치지로다 부이해라. 천원 제좌요 기수 제우하니라. 여자 유행이여 원 부모 형제로다 부이해라. 기수 제우요 천원 제좌하니라. 교소지 자며 폐옥지 나 부예라. 기수 유유하니 회즙 송주로다. 가언 출류하여 이사 아우와 부예라.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